안녕하세요, 공포탐험가 구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찌끄도 게임입니다. 자, 게임의 내용은 주인공인 세라는 어느 한 고양이와 함께 도시 외곽으로 여행을 떠나며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즐겨볼게요.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 본 게임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 사건과 관련 없다. 지하철이 선로를 타고 정거장으로 들어설 때면 늘 바퀴가 쇠를 긁는 깨악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 이게 맞나? 아무튼 깨악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어우 사람 많아. 숨쉬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나란히 나 있는 두 개 동그란 지하철 창문은 텅 빈 두개골 눈구멍 같이 보였다. 눈구멍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새까만 암흑과 추락하는 별들처럼 스쳐 지나가는 전등들 뿐이다. 오, 부금 좋은데? 지하철이 정거장에 설 때면 두개골이 반쪽으로 갈라지고 그때마다 그 틈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꿈틀꿈틀 밀려 들어왔다. 마치 이미 뼈밖에 남지 않은 시체로 몰려드는 구더기들처럼. 나는 이 빽빽한 구더기들 사이에서 깔려 죽지 않기 위해 한 점이라도 더 썩은 살을 뜯어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구더기들을 밀치고 또 밀쳐지기도 했다. 아주 정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등굣길의 모습이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겠지? 수업 듣고 학원 갔다가 중간에 PC방 한번 들렸다가 다시 한번 꽉 끼는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또 다음날 아침이 오고. 좀 지루하겠다. 또 똑같은 다음날이 오겠지. 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이번 역은 상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부금 좋은데? 이렇게 아침인데 편하게 자도 돼? 지각 아니야? 이름이 송세라라고 하네요. 저 내려야 되는데 비켜주세요. 못 내렸어. 뭐야, 꿈이었네? 갑갑한 지하철에 끼어 힘겹게 등교하는 꿈을 꾸었다. 그건 학교에 갈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러므로 오늘도 곧 현실에 벌어질 일이다. 쓸데없는 꿈도 그런 쓸데없는 꿈이 없다. 꿈이라는 게 원래 쓸데없긴 하지만 늦겠다. 일어나야겠어. 치코쿠. 식빵이 어디지? 하나, 둘, 셋, 기상! 자, 화살표, 이동, 스페이스바, Z키, 조사하기, X키, 메뉴 열기, 취소. 아이템 사용법입니다. 자, 소지품은 메뉴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아이템을 지정한 후 확인,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어떤 아이템들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맵에 표시되는 가이드, 반짝이는 이펙트를 따라서 조사하시면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학교 갈 때마다 매는 가방과 겉옷이 걸려있다. 입어주고, 소지품, 스마트폰 한번 봐볼까? 지금은 켜야 할 이유가 없다. 옷장에 외투 몇 벌이 있다. 우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의 신들의 공부법. 7일 만에 단어 1만 개 외우기? 미쳤다. 낡아 빠진 컴퓨터. 지금은 볼 일이 없다. 낡은 프린터기. 오, 집안은 늘 그렇듯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준비를 다 마치고 집을 나가자. 오, 집이 상당히 좀 아기자기하네요. 깜찍하네. 세면대와 거울이 있다. 거울에 부스스한 모습이 비치고 있다.
아니 잠깐만, 어제 교복 입은 채로 그냥 잠들었네. 교복 먼저 갈아입은 후에 세수하자. 베란다에 빨아놓은 교복이 있으려나? 이거 새 교복을 찾았다. 이러면은 주름져 있지 않나?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수는 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새 교복을 입수했다. TV도 한번 싹 봐볼까? TV가 거실 벽을 꽉 채우고 있다. 채널을 틀어볼까? 채널 1번. 킹쇼핑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품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밍크 코트입니다. 어머, 털결 좀 봐. 이 털결 너무너무 부드러워. 계속 만지고 싶어. 오호! 그건 제 살인데요. 꼬집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한번 틀어보자. 뭐야, 내가 2번 튼 건가? 틀어봐. 1번. 뭐야, 주식 관련 채널이 나오고 있다. 여러 전문 용어로 말하고 있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급락한 주가가 아주 잠시 회복되는 현상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는 약간 잔인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보였을 때 죽어가는 주식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건 뭐야? 오늘의 날씨. 오늘 날씨는 영상 땡땡도시인데요. 거의 봄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히히. 며칠 전만 해도 거의 폭설이 내렸던 지역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따뜻한 날씨가 되어버린 걸까요? 날씨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가입니다. 이런 날씨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아주 기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거네요. 예, 여러분들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급작스러운 기상이변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도로 계단, 절벽에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 정도 오시면 뭐 상관없겠지. 채널 4번.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다. 바퀴벌레 다크 히어로 엠페러 퀸? 젠장, 난 처음부터 제스터 퀴에게 농락당하고 있던 거야. 지금 이 도시를 봐. 온통 바퀴벌레들 뿐이야. 모든 아이들의 꿈이 모두 똑같이 바퀴벌레였던 거야. 내가 제스터 퀴의 초능력을 알아봤던 거야. 그렇지 친구. 이제 와서 그런 걸 깨달아봤자 바뀌는 건 없어. 나와 살충제 나 한잔 하자고. 건배. 괴상망측한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다. 아니 이딴 걸 누가 보는 거지? 아니요, 이제 틀지 마. 다 볼 거 맞다.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편의점 도시락이 2개가 놓여있다. 도시락을 얻었다. 설마 대표 가는 거야? 자, 윙. 밥 먹고 가는 거구나. 밥을 먹었다. 자, 나가볼까? 현관문을 나선 그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 아파트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도, 나를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누구였을까? 송세다. 한 번 부르고 끝이야. 송세라! 응? 누구지? 누가 날 불렀는데? 다른 집이나 복도 밖 혹은 그 외 공간들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아보자. 잠시만요. 자, 가볼까? 뭐야? 벽 바깥 정면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가 빈틈없는 거대한 성벽같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그렇구나. 1103호. 1403호. 초인종 눌러보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계세요. 계세요.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아무도 없다. 반응이 없으니 더 쳐보고 싶은걸? 사이코 아니야? 저기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주인공 좀 미친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야. 고개를 쭉 빼고 벽 바깥을 내려다 보았다. 단지 내 놀이터가 보인다. 얇게 눈 쌓인 놀이터에는 아무도 놀고 있지 않다. 뭐야?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여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뭐야? 쇼핑카트. 생각해보니 이게 왜 여기 있지? 프랑스 출신 원어민 영어 과외 모집.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프랑스 출신인데 영어 과외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 아닌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살짝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원래 뭐야? 엘리베이터 지금은 탈 이유가 없다. 뭐야? 지금 탈 이유가 없다니. 학교 안 가? 1402호 초인종을 눌러본다. 띵동.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계세요. 누구시죠? 혹시 아까 저 부르신 분 안에 계시나 해서요. 진짜 개미친놈인가? 당신이 누군데요? 그러게요. 누굴까요? 뭐야? 야, 이거 좀 무서운데? 고개를 쭉 빼고 벽 바깥을 내려다 보았다. 무채색 계열 자동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된 주차장이 보인다. 여기서 보니 장난감 미니카들 같다. 도보 위론 벌레만큼 작게 보이는 사람 몇몇이 빠르게 빨빨거리듯 돌아다니고 있다. 저 중에 나를 부를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다. 1402도 아주 그냥 층에 있는 사람들 다 깨워 그냥. 계세요. 안 사요. 안 팔아요. 고단수구만. 고수가 섞여 있었어. 약간 옛날 복도식 아파트 느낌이 나네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여기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뭐야, 특별한 점이라곤 조금 더 없어 보인다. 뭐야, 결국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공 제가 봤을 때 진짜 개사이코여가지고 잘못 들었나봐. 혹시 아래층인가? 요즘 몸이 허한가? 환청 같은 것도 좀 들리고. 됐다. 이러다가 지각하겠네. 학교에나 가자. 아니 아래층인가? 아니 위층인가? 뭐야, 때걸룩 뭐야 저거. 아파트 14층 복도에 웬 고양이가 있지? 송세라. 나를 불렀던 사람은 없었다. 그건 고양이였다. 검정색, 갈색, 주황색, 핑크색 아무튼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털색을 갖고 있는 꼬질꼬질 더러운 고양이가 복도 저편에 서있다.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마치 커다란 먼지 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고양이는 녹색 두 눈동자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 내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다니. 고양이가? 이 미친 고양이 아니야? 밥 줘. 꼬리 세운 거 봐봐. 송세라 맞냐옹? 아닌데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인지 노인인지 모를 익살스러우면서 무겁기도 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고양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고양이는 복화술을 쓰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냈다. 직접 찾아봤듯이 여기는 고양이와 나뿐이다. 고양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아니면 내가 진짜 미친 건가? 드디어 자각한 건가? 주인공? 너가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냐. 너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냐. 급하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하겠다냐. 오늘 달이 빛나는 순간 세계는 멸망한다냐. 뭐? 진짜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나는. 사실 고양이한테 세계가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물론 정말로 놀랍지만 머리로는 정말 놀라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뭐라 부를 어떤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해야 하려나? 뭔가?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나이 들고 차분해져서 그런 건지. 그렇네. 어릴 때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었지. 다시금 새로 피어나는 작은 연두빛 잎사귀를 보며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잔뜩 쌓인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만지면 단지 그것만으로도 오만 가지 감정이 느껴지곤 그랬었지. 오, 대단히 감성적이네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반응이 시원찮아졌다. 시시콜콜 사소한 감정 같은 걸 느끼고 있기에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잖아. 아니 학생밖에 안 됐으면서 이 늙은이들 진짜. 고양이가 말을 한다니. 꿈에서마저도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 꿈을 꿀 만큼 보통 내 꿈은 끔찍하게 현실적이었는데 나도 이런 꿈 같은 꿈을 꿀 수 있었군. 꿈이 아니다냥. 또 말했어. 이 미친 고양이. 다시 한번 본론만 말하겠다냥. 오늘 달이 빛나는 순간 세계는 멸망한다냥. 너가 막을 수 있다냥.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냥. 너무 본론만 말했잖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 정도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게 보여달라냥. 너가 보여준 것이 너에게 있어 진정으로 목숨만큼 소중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다냥. 자, 보여달라냥. 응? 지금? 오늘 달빛을 받기 전까지만 보여주면 된다냥. 아니 대체 세계가 왜 멸망하는 건데? 그리고 넌 뭐야? 나한테 소중한 건 또 뭔 상관인데? 고양이로 변한 외계인인가? 아무래도 지구를 지키려면 이 외계인에게 무언가 바쳐야 한다는 것 같다. 사실 목숨만큼 귀한 것, 이 뭔지는 모르겠고 이 상황이 와닿지도 않지만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결석 사유를 뭐라고 써야 출석이 인정이 될까 였다. 외계인 침공 정도면 가능할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지금 학교 같은 게 중요하냐옹? 그리고 외계인 아니고 보시다시피 고양이다냐옹.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생각하던가 말던가 어쨌든 서둘러라냐옹. 내 생각을 읽었어. 이 미친 외계인 고양이. 집안을 다시 조사하자. 안방이나 창고까지 샅샅이 뒤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지품을 열어 아이템을 사용해보세요. 창고도 쓰는 방 잠겨있다. 컴퓨터, 낡아 빠진 컴퓨터 전원을 한번 켜보자.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 미친 특별한 게 있지는 않다. 아니 저 고양이가 외계인이라면 그거 있어야 되지 않아? 쿠킹 호일로 만든 모자? 그거 있어야 되지 않나? 잡다한 물건이 들어있는 서랍장. 오, 창고방 열쇠가 상당히 독특하네요. 문득 시선이 위를 향했다. 뭐야, 부모님 결혼 사진인가?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 액자 위에는 먼지가 두텁게 얹혀있다. 사진은 오래 방치되어서인지 색이 다 바랬다.
새하얀 색이었을 드레스는 사과처럼 누렇게 변색되었고 그 시절 세련되었을 검은 정장은 지금에서야 그냥 촌스럽게만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환한 웃음만은 바래지지 않았다. 그 환한 웃음이 사진에 찍힌 이 두 사람을 더욱 낯설게 만든다. 사진 속 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이가 좋아 보이네. 신기해라. 뭐 열쇠도 챙겼으니 더 볼 것 없어. 가자. 자, 열쇠를 사용해 줍니다. 창고 열쇠. 여기 뭐 먹을 게 많다. 어휴, 이 먼지 좀 봐. 이놈의 집구석, 이 돼지막 구석 이거. 서랍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커터칼, 잡동사니, 펜치. 뭐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테이프로 봉인해진 상자. 날씨 같은 게 있으면 열 수 있을 것 같다. 커터칼을 사용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낡은 장난감들 등등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 왠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뭐야 이건? 이게 뭐지? 한번 써볼까? 펜치로 이거 오케이 사용 바로 되는구만. 나쁘지 않네.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부서지는 거야 이거. 야 고양이 보고 있지만 말고. 펜치를 이용해서 장난감 상자를 잠그고 있는 자물쇠를 억지로 부셨다. 상자가 열렸다. 상자를 조사해보자. 뭘까? 문제집 교과서? 학교 가는데 없으면 안 될 것들. 무언가 찾았냐? 이거 봐. 문제집이 있어. 진짜로 그게 소중하냐? 문제집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걸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잖아. 보이지 않는 것도 된다며. 지금 문제집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좋은 성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얘들이 많아. 넌 모르지? 어때? 세계 멸망 막을만 했나? 이 정도면 쌤쌤이 아닌가? 아니다냥. 네 진심이 말이다냥. 좋은 성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냥. 에? 아닌데? 나 공부 진짜 개열심히 한데? 내가 좋은 성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 놀랄 텐데? 고양이 나서 모르는 거야. 매일매일 야자하고 야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가다가 중간에 PC방 한번 들려주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 전부잖아. 그럼 내 목숨만큼 소중한 거 아니야? 사실 그 삶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 아니다냐옹? 왜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좋은 성적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거 아니겠어. 내 또래 애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좋은 회사를 가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이 자식 자꾸 막 꼬투리 잡는데? 안 되겠다. 에이씨 그냥 그만 물어봐. 닥쳐오지 않은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든 되겠지. 좋은 취직해서 좋은 꿈을 이루던가 좋은 창업해서 좋은 치킨 팔던가 뭐 둘 중 하나겠지.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화낸 거 아니야. 좋은 성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냐니. 이미 충분히 바쳐오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문제집과 교과서가 소지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고양이다냥. 보면 뭐든냥. 그건 알겠는데 일반 고양이가 말을 하나? 혹시 이거 무선 조종 원격 로봇 뭐 그런 건가? 누구야? 누가 조종하는 거야? 벤을 열면 배터리 같은 게 나오는 건가? 저리 가라 냐옹. 이게 뭐야? 이 미친 거야. 한번 해보자고. 아니 왜 갑자기 할퀴고 그래? 말하는 고양이. 아니 어딘가에 제보하면 대박이겠는데? 어쩌면 돈을 무진장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고 싶으면 그래란냥. 어차피 오늘 달이 빛을 받으면 세계는 멸망할 테니까. 돈이 많아도 세계가 멸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단냥.
그거야. 세계가 멸망한다면 그렇겠지만, 근데 뜬금없이 세계는 왜 멸망하는데? 게임도 일단 밑도 끝도 없는 내용으로 안 만들겠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냐옹. 일단 타라옹. 그렇다기에는 엄청 여유로워 보이는데? 모든 고양이는 여유롭다냐옹.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 귀찮은 거지 너. 어? 이 미친 외계인. 이 미친 나태한 외계인. 근데 지구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그것도 우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점점 이상해진데 뭔가 말투가. 그럼 있잖아. 이제 질문은 그만해라옹. 뭐든지 간에 빨리 앞으로 가져와라냐옹. 아 기다려봐. 나 저금통 뺀다. 배 간다. 배 갈라버린다 이거. 돈 뭉치. 내 전재산이다 이거. 이걸로는 안 될까? 무언가 찾았냐옹? 자 이거 봐봐. 얼마나 되지? 500, 1000, 1500, 2000 합쳐서 그래도 한 10만원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돈으로는 안 될까? 아니다냐옹. 돈이라고 안 될 거 있냐옹? 제한 같은 건 없다냐옹. 너한테 있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라면. 그런데 정말 10만원이라는 걸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소중하냐옹? 얼마 정도 준다면 지금 당장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것 같은지 다시 생각해보라냐옹. 사망보험금이 보통 얼마 정도 꽂히더라? 한 1억? 1억 정도는 너무 적나? 한 10억? 10억 정도? 안 되겠다냐옹. 아무래도 너의 생각으론 돈이라는 걸로 너의 목숨의 가치가 10만원은 아닌 것 같다냐옹. 그 10억이라는 거 정도면 모르겠다냐옹. 가져와서 한번 보여달라냐옹. 장난해? 지금 당장 그걸 어디서 구해? 은행이라도 털러 가라는 거야? 10억 얻기 힘드냐옹?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널 팔면은 10억은 좀 우스울 것 같긴 해. 미친 말하는 외계인 고양이. 이거 팔면은 꽤 값어치 나오지 않을까? 바깥쪽도 한번 봐볼까? 바깥에는 뭐가 없어.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 특별한 게 없대. 아니 뭘 줘야 돼 진짜? 이거 결혼사진이라도 줘야 되나? 잠깐만. 작은 상자. 있었구나. 오래된 사진을 얻었다. CD. 더 이상 쓸 일 없는 빈 상자가 소지품에서 제외됩니다. 오래된 사진. 넓은 마당, 울창한 나무들, 뒤로 보이는 작은 산, 아파트만 빽빽한 우리 동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여기가 어디지? 시골이었나? 어디지? 완전 낯이 익는데? 맞다. 기억났다. 나 어릴 때 살던 집이야. 여기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었지? 그립다 진짜. 진짜 세월 겁나 빠르다. 고양이한테 한번 보여줘 볼까? 무언가 찾았냐옹? 이거는 어때? 옛날 시골집이야. 내가 어릴 때 할머니랑 둘이 살던 데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될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이 집이 있다면 땅값이 비싸졌을지도 몰라. 어디 봐볼까냐옹? 안되겠다냥. 왜일까냐옹? 지금 그 자리에 그 집이 없어진 걸까? 그래서 그런 걸까? 나야 모르지냐옹. 하여간 이걸로는 안 된다냥. 진짜 더럽게 까탈스럽구만. 이때는 참 행복했는데. 응? 지금 보니까 뭔가 흐릿하게 쓰여있어. 주소 비슷한 거 같은데? 잘 안 보이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대요. CD 플레이어 한번 사용해봐? 어릴 적 보물상자에 나온 정체불명의 CD 컴퓨터에 넣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에 한번 켜볼게요. 스위치 온! 뭘까? 뭐가 있는 걸까? 소중한 걸 찾으라니까 여기서 뭐하고 있냐옹?
뭔가 오래된 CD인데 혹시 모르잖아. 여기에 귀중한 데이터가 들어있을지도. 고양이 좀 킹받는데 살짝? 이게 뭐야? 붉은 거인의 모험. 인간들이 설치해놓은 덫과 함정을 피해 꼬마 아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해주기 위한 착한 붉은 거인의 여정. 신선하다. 이건 뭐지?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옹? 이 캐릭터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시작한다 아냐옹. 잠깐만. 함정들을 피해 풍선을 향해 이동하세요. 자, 해볼까? 안녕하세요, 미로타번가 구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붉은 거인의 탈출기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간단하죠? 오씨, 잠깐만. 저 무조건 한 대 맞는 거구만. 자, 올라가지고 그냥 한 대 맞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야. 쉬운데 생각보다? 할만한데? 근데 맞으면서 가. 뭐야? 아래쪽은 뭐야? 미친듯이 움직이는 거? 아야!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좀 빡세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쉣. 피해.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피했어요. 아야! 이제 필. 됐다. 오케이, 쉽죠? 근데 체력은 더 안 나오나? 나 이제 목숨이 없는데? 저기까지 가면은 클리어인가 보다. 됐다. 한 대 맞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좀 아쉽다. 이게 아닌가? 지금 나이스. 빰빠바밤. 쉽죠? 클리어 축하합니다. 그렇게 붉은 거인은 풍선을 모으는 여정을 계속해서 떠났어요. 자신들을 해칠 나쁜 인간들 말고 풍선이 필요한 어린이들 찾고 또 찾아서요. 그 위대한 여정에는 끝이 없을 거예요. 재밌네요. 우와, 끝판까지 갔다냐옹? 이런 건 뭐 은근 재능이 있을지도. 엔딩 봤다냐옹? 어쨌든 그래서 너의 어릴 적 보물상자에 너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임 CD가 들어있던 이유가 뭐냐옹? 그러게. 뭘까? 왜 있는 거지? 기억났어. 어릴 적 선물로 받았던 거야. 이거 내가 엄청 좋아하던 캐릭터였어. 이 캐릭터 인형을 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잃어버렸었지.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일 밤낮을 울었어. 그때 내가 보면 지금 이걸 이렇게 새까맣게 입고 살 줄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세계 멸망은 못 막는다냐옹. 왜일까냐옹? 난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솔직히 게임이 재미있진 않거든. 조잡함이 보인다고 할까? 그래도 어렸을 때 했었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아했겠지. 이제 뭐 그런 게 재미있지도 않네. 나한테는 지금 이건 그냥 쓰레기나 다름없어. 뭐야, 집에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보여줬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냐옹? 지금 찾고 있잖아. 기다려봐. 스마트폰. 이거 소중할지도. 보여줄 만한 걸 찾았냐옹? 이거는 어때?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핸드폰이라는 건데 설명하려니까 잘 못하겠네.
인터넷이나 영상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연락하는 용도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목숨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아빠는 최신 폰이 나올 때마다 바꿔줬거든. 뭐 자랑은 아니고 진짜 아님. 진짜로 안타깝지만 세계 멸망은 막지 못했다냐옹. 왜 안 되는 거야? 별로 안 소중하니까 그러지 않겠냐옹. 너보단 내가 더 잘 안다냐옹. 기가 차네. 아니지, 이런 거야. 말하기 나름 아닌가? 이 물건 자체만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이건 사랑인 거지. 부모님의 사랑. 글쎄, 전혀 안 된다냐옹. 너가 사실 네 부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 어허, 이 미친 미친 말하는 고양이 외계인. 갑작스럽게 이 패드립을 박아버리는구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평소에 얼마나 돈을 안 아끼시는데 비싼 학원비 다 대주시고 시험 잘 본 날이면 레스토랑도 가고 아까도 말했다만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건 늘 새 것만 사준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니지만 잘 사는 편도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두 분이 맨날 고생하시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 부모님의 희생은 부모님의 사랑일까 아냐옹? 너의 죄악감은 너의 사랑일까? 세상에는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지냐옹. 가령 성적같이 말이다냥.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던가. 이건 분명히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응? 털 다 뽑을게, 이 미친 고양이. 아까 그거 연락하는 거랬냐옹? 연락이라도 해봐라옹. 직접 연락해보면 또 다를지 모르지 않냐? 그래 볼까? 일단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원래 아빠한테 통화하는 게 맞아. 아빠들이 보통 이제 딸 바보가 좀 많거든요. 와, 통화음 장난 아닌데? 다들 바쁘신가 보다. 전화가 되지 않네요. 아빠는 받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바쁜 거겠지. 정말 죄책감 느껴지지만 어색할 게 뻔해서 여전히 기쁘기도 했다. 누구한테 연락해볼까? 엄마. 맘이라면은 꼭 받아줄 거야. 근데 왜 세라? 송세라, 너 아침부터 웬일이야?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아니요, 그냥 학교 가는 중인데 그냥 엄마 연락해봤어요. 도시락 사놓은 거는 먹었니? 예, 먹었죠. 치킨 도시락 완전히 우마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뭔 일 있어? 엄마 이제 가봐야 하는데. 엄마 알겠어요. 고생하시라고요. 그래, 끊는다. 목숨만큼 소중한 나와 엄마의 사랑이 증명되었나? 어때 고양이, 봤나? 사랑 개쩔지 않아? 너무 어색해서 듣느라 힘들었다냐.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놀랍게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에이, 됐어. 생각해보면 말이지, 친구들 지금 다 학교에 있을 거라 받지도 못할 거고 친구들한테는 하지 말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냐? 세계 멸망의 위기인데 그냥 적당히 친한 친구 아무한테나 해봐라냐. 하지 말자. 친구들 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친구들 막 다 공부하고 막 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방해할 필요가 있나 싶어. 친구 있는 거 맞냐옹? 이 미친 고양이. 친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옹? 이동 수업이나 급식실 같이 다니고 조별 과제 있을 땐 같은 조 하고 뭐 그런 게 친구지 뭐. 그게 끝이냐옹? 그게 끝이지 뭘 더 바래. 너 일부러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친구 한 명도 없어 봐라. 조별과제 같은 거 팀 짤 때 배구공처럼 여기저기 토스당하게 된다고.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 건데. 또 뒷담화 하거나 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 너 막 남 험담하고 막 그러냐옹? 아 험담을 당하냐옹? 나도 엄청 당해.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긴 정글이야. 잡아먹지 않으면 먹혀진다고. 뭐 고양이가 뭘 알겠니. 나도 잘 모르겠지만 결속을 위해서가 아닐까나? 외부에 적이 있어야만 진정한 불변의 우정이라도 생겨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아무나 연락 좀 해봐라냐. 아 싫어. 귀찮아. 지구 멸망 위기인데도냐. 아 지금 내 뒷담 한참 까고 있을 것 같아서 싫어. 우리끼리도 뒷담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누구 안 나온 날이면 나도 걔 뒷담 까니까. 같이 다닌 얘들이 있어도 말이야. 싸가지 없다, 선생님한테 아부 떤다, 뭐 재수 없다, 짜증난다 등등등등 한 번 전에 들었어. 뒷담할 레퍼토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크크. 오 확실히 있어. 이 새끼 고양이 이거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오 확실히 싸가지가 없구냐옹. 결국 너한테 소중한 친구나 진정한 우정 같은 건 없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냐옹. 그래 뭐 알았으니까 그만 패. 거기까지만 해. 됐어 그만하자고. 목숨까지 아깝지 않은 사랑이나 우정 같은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아 씁쓸하구냐옹.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스마트폰이 소지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자 고양아. 난 정말 찾을 만큼 찾은 것 같아.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너 소중한 것이 있긴 하냐?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집이 아닌 어디든 가서 뭐라도 해보냐. 엄마 아빠 직접 찾아간다거나 친구들을 보러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그것도 모르냐? 아주 그냥 불효자다 냥. 알려준 적이 있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그리고 뭐 친구들? 그건 찾아가 볼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아무한테 연락 안 온 거 보면 모르겠어? 너도 눈치껏 해. 이제 슬슬 좀 그렇잖아 이 미친 고양이. 그 말투 뭐야? 내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기 나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평타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집안, 성격, 외모, 성적 모든 게 딱 중간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고 특별한 건 없고 그저 뭐 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름 훌륭한 거라고. 너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걸? 당연하지. 소중한 게 뭐 냈다 그냥 주머니에서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너는 평범하고 싶냐? 그래 어쩔래. 난 그냥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걸. 그러려면 최대한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평범함이 최고긴 해. 이제 어떡하지? 제일 가능성 있는 선택지가 뭘까? 글쎄냐. 이 주소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날림으로 쓰인 빛바랜 보라색 주소 한 줄은 분명 처음 휘갈겨질 때에는 검은 잉크였을 것이다. 짤막한 주소일 뿐인데 나는 그 글자들에 이상하게도 끌렸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죽은 지 오래되었던 내 호기심 한 귀퉁이를 긁는 것 같았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주소일까? 그래 역시 이 집이라면 가치가 있어. 집값이 몇 배로 뛰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야 고양이 왜 멋대로 만지는 거냐? 가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만 핥히고. 뭐야 얼굴 지금 다 핥혔다. 가만히 있어봐. 좋은 생각 났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주소. 야 이 미친 안 들어가? 책가방에 들어있는 문제집들과 교과서, 필통, 잡다한 물건들 전부 빼고 난 후 고양이를 어떻게든 우겨 넣었다. 가방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꼭 가방에 넣어가야 하는 거냐?
고양이를 들고 다니는 게 더 이상하잖아. 하여간 출발하자. 아니 고양이 왜 이렇게 할퀴어놨지? 엘리베이터를 타자. 뭐야 12층? 운이 좋은데? 가깝구만. 자 들어가자. 이제 드디어 탈출했다. 일단 집에서 나왔고요. 가방 속을 가득 채운 문제집, 상장, 기타 여러 것들을 전부 빼고서 대신 그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은 채로 나는 건물을 나섰다. 교과서와 문제집들 대신 바싹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간 가방은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깃털이란 것이 처음 돋아나 본 작은 새처럼 훨훨 날듯이 지하철역을 향해 뛰어갔다.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집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고양이를 담은 가방을 메고 잊힌 기억을 향해 출발을 했다. 두두두두두두. 쾌적하다.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세라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닐까요, 여보? 세상에 갑작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마침 도시로 오게 해야 할 때가 되긴 했어요, 여보. 학군이 괜찮은 거에 비해 땅값도 괜찮았고 학원 마땅한 데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시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망명되기는 하지만요. 거기서 계속 키웠다면 세라 시어머님처럼 됐을 거예요. 배운 게 없어 평생 당하면서 살아오신 불쌍한 분. 쯧쯧. 그래서 사람을 배워야 해요. 안 당하면서 살려면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오셨는데. 장례식 때 봤죠? 아주 텅텅 비어서 슬프기보다 쪽이 다 팔리더라고요. 어허, 그런 이야기. 미안해요 여보.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제가 말실수를 했죠. 아니 당신 말이 맞아요. 나한테도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남한테 베푼 만큼 반의 반이라도 아들한테. 아니야. 어쨌든 이런 대화는 그만하고. 어릴 땐가?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해? 나 엄마 아빠 오랜만에 봐서 너무 신나. 우리 집에 간단다 세라야. 이제부터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우리 집? 그래 우리 집. 상망 아파트 5동 1404호. 기억해두렴.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경찰 아저씨한테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우리 집 거기 아니잖아. 이제 도시로 온 거야 세라야. 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도시에서는 뭐 안 파는 게 없어. 그냥 다 팔아 그냥. 진짜? 진짜 붉은 거인도 있어? 응 맞아 다 살 수 있어. 그냥 뭐 말만 해. 뭐 붉은 거인? 뭐 그런 거? 바로 그냥 인터넷만 열면 바로 사는 거야. 이제부턴 많이 못 놀 거야. 좀 참고 견디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세라야. 나중에 많이 놀 수 있어. 공부? 나 공부 좋아해. 할머니랑 등등등.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뭐 이상한 말 하려고 했던가 보다. 근데 자막을 못 읽어가지고. 이번 역은 상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자 세라야. 왜 신난다. 잠깐만. 붉은 거인 왜 두고 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야. 아니 왜 할켜 갑자기 또. 뭔데? 뭔데? 여긴 어디야? 지하철이다 냐옹. 그랬나? 내가 얼마나 잤어? 자리 생기고 앉자마자 자던데 냐옹. 그랬나?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아직 젊으면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었다고. 너무 피곤해. 뭘까?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근데 얼마나 왔어? 많이 남았다냐옹. 뭐야, 그러면 왜 깨웠어? 뭐 좋은 꿈을 꾸던 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잘 깨우긴 했는데, 아니 근데 너 왜 나와 있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금 세계 멸망보다 이게 더 위기야. 아무도 신경 안 쓰던데냐옹? 이제 깊게 생각하기도 귀찮다. 그럼 다행인 거고 뭐 됐어. 그냥 거기 있어. 나 좀 잠 좀 잘라니까 이제. 근데 있잖아, 진짜로 너 정체가 뭐야? 평범한 고양이 어디에나 있는. 웃기지마. 너 같은 게 어디가 평범해. 진짜로 너 정체가 뭐냐고. 예를 들면 나이는 몇 살? 성별은 뭐야? 중성화는? 땅콩은 잘 가지고 있지? 개 아파. 무례해라. 아니 그럼 아까 너가 패드립 한 건 괜찮고? 어? 이 미친 고양이? 사람 면상을 핥히는 게 더 무례한 거 아니냐고. 생각은 해봤어?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럼 다시 잠이나 자라냐. 자기가 깨워놓고 잠 다 깼어. 너도 이제 잠 못 잘 줄 알아. 나도 그냥 일단 멍이나 때릴까? 지하철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 지상으로만 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다란 건물들 혹은 지어지고 있는 높다란 건물들 뿐이었다. 붉은 철골들이 이리저리 엮여 있는 모습은 다 지어진 모습만큼이나 기괴했다. 마치 붉은 거인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광경이라고나 할까? 이게 뭐야? 붉은 거인인가? 그래도 부금은 좋다. 다행히 더 이야기 안 하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도시로 오게 됐다. 슬슬 학업에 집중시켜야 할 나이가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도시로 올라온 나는 다른 생각 할 겨를도 눈, 코 뜰 새도 없는 바쁜 생활을 했다. 엄마와 아빠도 함께 비싼 학원비를 대면서 맞벌이를 해야 했으니까. 바쁜 생활에 시골집과 할머니는 놀라울 만큼 금세 까맣게 잊혀졌다. 오늘 아침까지도 말이지. 시골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일까? 잊어버리고 있던 옛날 일들이 조금씩 생각이 난다. 도시로 올라왔을 때 나는 그저 갑자기 할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도시로 올라온 이후로도 한참 후였다. 슬픔에도 시기가 있는 걸까? 이미 어떤 계절에도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는 차분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런 걸까? 뒤늦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나는 아주 약간 놀라는 데 그쳤다. 내가 전혀 슬프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나는 미래에 행복해지면 되니까. 미래의 꿈을 이루면 되니까. 행복이 뭔지, 꿈이 뭔지, 슬픔이 뭔지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재수없다.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어도 기분 나빠할 시간은 없어.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어도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달려나가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순간 경쟁에서 끝없이 뒤처지게 된다. 좀 안타깝네요. 이번 역은 골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뭐야, 벌써 도착한 건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지하철역 같은 건 없었는데,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 생긴 거일 수도 있지만 뭐야, 이 고양이 이거 살짝 튀어나온 거 좀 귀엽네. 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듣게 된 건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었다. 가장 먼저 보게 된 건 곳곳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눈들과 한참 재개발 중인가 보다. 뭐야?
곳곳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눈들과 붉은 거인의 뼈들 뿐이었다. 이게 이제 붉은 거인의 뼈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골 마을 같은 풍경을 상상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랑 전혀 다른데? 재개발이라도 하는 중인가? 아예 잘못 왔을 수도 있지 않냐옹? 생각해보면 그 사진에 그 사진 속 장소에 주소가 적혀있을 거란 보장이 없지 않냐옹?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어렸을 땐 살던 집 주소가 맞을 거야 이건. 과연양? 주소만 보면 이 근처인데 어디 길 물어볼 만한 곳 없나? 길을 어디에 물어볼까? 친구한테 물어볼까? 공사장 인부. 거기를 그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거를 저렇게 하고. 어이 김씨! 아 일로와 세참해! 등등. 저기 길 좀 물어볼게요. 야 거기 바닥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 있잖아요 길 좀. 윙 두두두두두두두. 바빠서 눈에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 보인다. 포기하고 다른 곳을 가봐야겠다. 골산 신도시 뉴타운 건설 확정 축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가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그거 아니야? 투명 드래곤? 조각상에 대하여. 전위적이고 기괴한 이 조각상을 통해 밝은 미래와 집값 상승, 수험생 대학 합격 및 취준생의 취업을 비롯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 대한 작은 응원이 전달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골산 시내 거주지 생활자의 하남. 좀 근데 살짝 뭐야 이거. 진지한 분위기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야. 여기가 뭐 울창한 숲이었어서 재개발 반대가 심하다가 결국 성사가 됐다던데 한창 공사하고 있네. 언제쯤 완공되려나. 그런데 재개발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전부 공실이라잖아. 근처에 학원도 병원도 뭣도 없고 수도권 외곽이라 회사랑도 먼데 아무리 새로 만들고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와서 살 순 없는 거지. 맞아 요즘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아. 옛날 건물일수록 튼튼하단 말도 있더라고. 저기 길 좀. 학생이야? 이 근처에 살아?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도망가자. 여기가 아닌가봐. 안녕하세요. 캠퍼스 커플 편의점. 여기는 친절한 캠퍼스 커플 편의점 골산점입니다. 과잉 친절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구매하실 물품을 이쪽에 놔주시겠어요? 혹시 이 근처에 산 같은 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생태공원 가는 길로 쭉 가시면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생태공원 지나가는 쪽? 지나서 쭉 가면 되나요? 이제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구매하실 물건이 없다면 저리 꺼져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잖아. 아이 좀 치우지. 생태공원.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생태공원 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걸까? 여기 아니야? 공원? 여기가 공원이야? 우와 공원이다. 뭔가 이상하다냥. 이건 뭘까? 골산 튤립 꽃밭이 있던 자리를 기념하며 플라스틱 튤립 하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짜였구나. 지금 보니 공원 모든 수풀도 나무도 꽃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어쩐지 뭔가 이상했다냥.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짜 튤립이다. 그러고 보니 튤립을 꽃 중에 가장 좋아했었어. 비록 가짜지만 오랜만에 튤립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 슈루루루. 뭐야 어릴 적인가? 우와 신난다. 언젠가 할머니와 함께 꽃밭으로 봄나들이를 갔었다. 주소를 맞게 찾았다면 이 자리가 곧 그곳이었을지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달짝지근하고 풋풋한 꽃향기와 미미한 햇살 냄새가 나는 벚꽃잎이 날아와 코 밑을 살짝 간지렸다. 할머니,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건 튤립이란다. 튤립이 잔뜩 있구나. 튤립. 튤립. 털리. 나 털리 이제부터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꽃이야. 그래, 왜 제일 좋아 꽃일까? 비밀 있네. 세다가 안 알려주면 할머니도 제일 좋아 꽃 안 알려주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예뻐서야. 이제 할머니 제일 좋아 꽃도 알려줘. 이 할미는 바로 세라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지. 할머니 플러팅 거는 거야. 그렇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세라꽃이라네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나는 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 꽃일 수 있지? 할머니는 내가 인간인 줄 모르나봐 라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내가 인간인 걸 알게 되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크크. 듣고 있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냥. 어서 움직이나 하다냥. 그래, 참 마음에 안 드는 고양이구만. 뭔가 확실히 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헉,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쓰레기 천지잖아. 물 비린내가 너무 심하단냥. 살다 이렇게 더러운 물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갑자기 기억난다. 어렸을 때 어떤 거지? 나와 할머니는 집 근처 계곡에 가고는 했다. 그 중에서도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봤던 날이었다. 벌레들이 내는 소리, 노랫소리, 흐르는 물이 부수어지는 소리, 무성한 나뭇잎이 맞부딪히며 이야기하는 소리. 계곡과 숲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세라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할미가 시원한 수박 화채 하나 해줄게. 시원하게. 알았어. 내 신발 어디 갔지? 아, 저기 떠다닌다. 아, 저기 떠간다, 세라야. 내 신발. 욕 아닙니다. 그때 그 신발 결국 잃어버렸지. 할머니가 사준 비싼 신발이었는데 내가 울려고 하니까 어린 애들은 빨리 발이 크니까 상관없다고 웃으셨지. 그 강이 지금 이 강이라면 나 지금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평생 까먹고 있다가 방금 생각이 난 기억이면서 목숨만큼 귀중하다곤냥? 이 자식 가끔 맞는 말 하는데? 그래, 가자. 가. 여기 상태를 보니 내 생각에도 여긴 좀 아닌 것 같네. 억까 실패. 이 자식 은근히 까탈스러워. 아, 부동산이다. 드디어. 어서 간 다음에 주변에 관해 물어보자냥. 어서 오세요. 학생이네. 학생이 이런 시간에 여긴 웬일로? 혹시 이 근처에 산 같은 건 없나요? 산? 있었지, 골산. 그래서 여기 역 이름부터가 골산이잖아. 지금은 없어졌나요? 아파트 짓는다고 많이 없어져서 작은 뒷동산같이 되어버리곤 했는데 있기야 있지. 어디 산에 집이라도 지으려고 그래? 옛날에 살던 집이 이 주소였는데 혹시 자세히 아실까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다. 지금은 안 쓰는 방식 주소구만. 어디 보자. 지금 골산 캐슬 지어지는 장소. 이 근처네. 가려면 1번 출구 지나서 이상한 조각상에서 신호등 쪽 말고 그냥 보도 쪽으로 가면 바로 나와.
엥? 거기 아까 지나왔는데 생태공원 쪽으로 한참 지나왔더니 다시 거기로 가야 한다고요? 엥? 그럴 필요 없어. 부동산 나가서 바로 옆에가 1번 출구인데? 학생 뺑 돌아왔구만. 정말요? 뭐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맞게 찾아온 거니 다행이긴 하네. 가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냥. 어디일까? 이쪽인가? 여기구만. 한 바퀴 돌았구만 그냥. 뭐야? 여기다. 확실해. 내 어린 시절 시골집. 시골집. 봐봐. 여기가 바로 나의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장소일까? 너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왜? 땅값은 올랐을 것 같은데? 여기 땅을 갖고 진정해라냥. 땅을 가지고 안 가지고 있고는 문제가 아니다냥. 이렇게 바뀌어버려서는 당연하게도 옛날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게 문제다냥. 글긴 해. 근데 땅값이 좀 많이 올랐다면? 큰일 났는데? 어쩌지 이거? 이제 진짜 급하다냥.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뭐야, 도토리 같은 게 있는데? 할머니와의 추억. 어느 날 가을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노을빛과 비슷한 낙엽들은 바싹거리며 손바닥 안으로 흩어졌다. 낙엽 사이에는 원석처럼 도토리나 밤송이가 콕콕 숨어 있었다. 꽉 찐 작은 매끈한 도토리들이 손바닥 안에서 굴러다녔다. 도토리를 줍다가 가끔씩 실수로 뾰족거리는 밤송이를 건드리며 과장되게 놀란 체를 하며 펄펄 뛰기도 했다. 할머니, 금방 거기로 갈게. 안 돼.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와, 세라야. 뭐야, 바람의 나단가? 도토리를 좀 많이 줍고 있네. 할머니, 내가 이 도토리 줄게. 아이고, 천천히 오래도 참. 나 빠르지? 도토리 주려고 빨리 왔지롱. 세라야, 그런데 도토리를 할머니 주면은 숲속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단다. 진짜 나 몰랐어. 나 숲속 친구들 죽는 거 싫어. 그래, 숲속 친구들 위해서 도토리는 여기다가 두고 가자. 알겠지? 그래, 알겠어. 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세라야. 우리 고양이랑 함께 놀아줘야지. 도토리는 버리고 가는구만. 고양이. 그래,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있었어. 어떻게 생기고 무슨 색이었는지 같은 특징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지만 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만큼이나 그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아니, 한 가지 더 확실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건 바로 그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 나 드디어 가야 할 곳을 알아낸 것 같아. 아니구나. 큰 새라구나. 골산에 오르자. 등산? 좋지. 뭘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가 떠올랐다. 고양이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잠자는 시간이 늘어갔다. 어렸을 때 나에게 죽음이란 직접 받아들이기엔 너무 낯선 개념이었다. 가쁘게 숨을 내쉬다가 다시 뜨지 못하는 눈을 감았을 때 고양이는 겨울의 바람보다 차가웠고 겨울의 흙보다 단단해졌다.
나는 고양이가 시체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걸 기어코 납득하지 못했다. 그렇구나. 싫어 싫어 하지마. 이제 그만 보내주자 세라야. 존나 춥다. 싫어 안돼 못 보내. 야옹이 못가. 슈발 세라야, 이건 너가 싫고 좋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야옹이는 보내줘야 돼. 어디 보내는 건데? 왜 가야 되는 건데? 야옹이 나 좋아했어. 나랑 같이 평생 살기도 했단 말이야. 야옹이 가버리면 나도 따라갈 거야. 허허, 죽음은 언젠가 모두에게 온단다 세라야. 너도 곧 언젠가는 뒤질 거고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아니야. 이제 그만 야옹이는 쉬게 보내주자. 야옹이 내일도 나랑 더 놀기로 했는데, 그 내일에도 나랑 놀기로 했는데 나는 안 쉬어도 되는데. 야옹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대. 그러니까 이제 뚝 그치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자. 야옹이가 세라 우는 얼굴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기다리면 슬프겠지. 알겠어. 야옹이 꼭 나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서 야옹이가 죽었구만. 그런 거였군. 응? 자, 묻는다. 그럼 이건 죽은 야옹인가? 그때 고양이가 분명 어디선가 나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고양이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죽음이란 개념 자체를 회피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믿지도 않지만 정말 고양이가 죽음 이후에서까지 나를 기다린다면 이제라면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긴 하지. 골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평소 앉아 공부만 했던 내게는 너무 힘든 산행이었다. 슈발 존나 춥다. 태양은 자신이 죽어간다고 외치듯 요란한 붉은 빛을 내뿜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곧 있으면 달이 빛을 받을 것이었다. 발자국도 남는다. 어떻게 지금에서야 기억이 났을까? 할머니랑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어. 너보다 훨씬 착하고 귀엽고 예뻤지. 이건 맞지. 나도 그 고양이를 좋아했고 걔도 나를 좋아했었지. 그런데 나 사실 그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어떻게 귀엽고 예뻤는지, 무슨 색이었는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했는지, 무슨 놀이를 가장 좋아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귀엽고 예뻤고 좋아했다는 기억만 있어. 그리고 죽었을 때의 기억만. 그러면 난 그 고양이를 좋아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맞나? 그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면서 내 인생에 나에게 소중했고 나를 소중히 했던 고양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기억은 증거가 되는 걸까? 이야기 좀 해봐. 아까는 말대답 잘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 미친 고양이? 너도 고양이라며. 고양이들만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대신해서 대답해줘봐. 이 미친 외계인 고양이야. 고양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고를 반복하고만 있었다. 마치 자신이 평범한 고양이인 양. 어쨌든 그래서 고양이가 죽고 나서 이 산에 그 고양이를 묻었어. 사실 폐기물법 위반이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네. 나도 할머니도. 그 고양이의 무덤이라면 되겠지? 설마 죽었으니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가방 속 고양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살짝 가쁜 숨소리와 가벼운 가방만이 고양이의 존재를 실감하게 했다. 할머니 이야기를 오면서 많이 했는데 애틋하거나 슬프거나 그립거나 하진 않아.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안 들어. 10년도 더 넘은 일이니까. 어떤 슬픔은 때를 놓치면 슬퍼할 수조차 없는 걸까? 아니면 이게 어른이 되었다는 걸까? 붉은 거인도 결국 뼈만 남아 버렸듯이 다 왔다. 바로 이 나무 밑에 있어. 내릴 때는 순순히 내리네요. 탈 때는 뒤지게 핥혔는데. 어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내게 소중한 거야.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내 고양이. 미안하단 양, 모르겠단 양. 아니 대체 그 목숨만큼 소중한 게 그런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뭘 갖다 바치라는 거야? 뭐든 안 된다고만 하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을 해. 그래, 직접 보여줄게. 아무도 오르지 않는 하얀 산 가장 깊은 곳의 검은 흙. 유난히 차갑고 길었던 겨울은 검은 흙 속 가장 깊숙이 뻗은 나무 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처음엔 발 뒤꿈치로 흙을 긁어내 보려다 이내 포기했다. 나는 쭈그려 앉아서 삼날조차 튕겨낼 것 같은 검은 흙을 두 손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파냈다기보다는 쓸어내기 시작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산산이 부서진 예리한 거울 조각들에 손이 쓸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파내면 파낼수록 이내 곧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흙 속에서는 나무 뿌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 태양이 점차 흙 속으로 삼켜지고 하얀 눈밭은 붉게 물들어갔다. 돌처럼 차갑고 딱딱해진 두 손도 새빨간 색으로 물들어갔다. 냉기에 부어 붉어진 것인지 노을에 물들어 붉어진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게 되었을 때 마침내 손이 아예 움직이지 않아 더 이상 땅을 파낼 수가 없게 되었다. 땅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뼈조각 한 개조차 남아있지를 않아. 구더기가 뼈조각 한 개까지 남김없이 전부 먹어치워 버렸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여태껏 말이 없던 고양이는 그 말을 듣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통세라, 그거 알고 있냐? 고양이는 죽을 때가 되면 소중한 사람들 곁에 몰래 떠난다고 한다냐.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모르게끔,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게끔,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다냐. 그때였다. 달이 빛을 받은 것은 뭐라고? 고양이 어디 갔지? 고양이는 그 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눈밭에는 고양이 발자국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꿈이라도 꾼 것 마냥.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산에 올라올 일도 할머니를 떠올릴 일도 없겠지. 꽁꽁 얼어버린 손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듯 죽어버린 거인이 되살아날 수 없듯. 다시 눈이 펑펑 오기 시작한다. 오늘 있었던 일은 불어올 때를 착각한 봄바람을 한 가락처럼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뿐일 뿐이다. 나는 흙을 털고 일어나서 산 아래로 향했다. 학원에 가야 했다. 근데 이미 조진 것 같은데?
아, 학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학원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고양이 한 마리의 세상이 멸망했다. 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음, 귀엽네요, 고양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양이들 원래 그런가?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원래 강아지들은 죽을 때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 막 가고 막 뭐 주인 보려고 하고 막 그런데 고양이는 그 반대인가? 참 신기하네요. 네, 생각보다 게임 자체가 좀 캐릭터도 그렇고 좀 배경도 좀 아기자기하고 좀 귀여웠던 그런 축구도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재밌었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